워싱턴 포스트의 외교,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며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티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고나티우스는 또 그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 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P에 기고문을 싣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며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황홀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실패라며 한미일 안보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대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퇴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아베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죠. 아베가 인기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허나 핵 원국의 지자, 일본이 가장 믿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다윈 2대 권주자는 아베 건강에 대해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일본의 토요의 의자 아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중추에서 아베 총리의 운명을 정말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다. 한국은 K방역이라 하여 철저한 사전 검사,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해 나가고 있다. 물론
물론 정부의 이런 방역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의 자기 희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안전과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국이 갑자기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것은 아니다. 이미 한류 열풍이라 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한국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또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삼성, LG의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전망한다. 또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도 한국이 영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조그만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해방된 후 5년 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치열하게 싸웠던 6.25 전쟁을 겪었다. 이 전쟁으로 온 나라는 잿더미로 변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이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최빈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 301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국 대륙 동북쪽 끝에 매달려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쪽에 거주하는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입과 중국,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겪어온 나라다. 약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이면서 이 5천년의 역사 동안 약 1000여 번에 걸친 외적의 침략을 이겨낸 민족이기에 한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난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영토는 좁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주기까지 적들과 싸우는 길뿐이었다.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인내와 끈기와 이김의 DNA가 형성되어 왔고 나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하는 공채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요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나라는 표현이 많지 않고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나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다 보니 97년 IMF 때에도 온 국민이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기에 다른 나라는 봉쇄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차단했지만 한국은 봉쇄 정책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정신과 단결심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겪고 6.25 전쟁의 폐허를 겪었음에도 단시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하늘을 섬겨왔고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선의식이 강하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강화도 만이산에서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기념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기념한다. 즉 하늘의 시를 받은 자가 나라를 세웠다 하여 하늘 의문이 열렸다라는 뜻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인 한국, 뒤를 이은 배달국, 조선이라는 국명에는 빛의 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태양의 총체에 새긴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군자국이라 자부하여 군자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나를 해치려 할 때는 끝까지 싸워 자신을 지킨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념이 아니라 모든 한 개인 한 민족을 위한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즐비해도 폭력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현 정권은 2016년 겨울 약 3개월 동안 약 1,0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부로서 많은 국민이 참여했음에도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끌어 나갔고 문화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 촛불 문화제라 이름하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적 시위 결과 국민을 외면한 정권은 국민회에 심판받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 때문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어서인지 성경에서도 혹은 예언서에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7절 이하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계지도의 동해는 한국 동쪽 바다를 동해로 일컫는다.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를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를 택하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한국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이적으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 속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민족을 연단해 오셨다고 말하기도 한다.